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 꽤나 유의미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닝 쇼크가 연이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한국 증시의 특성상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는 상당히 기회예요. 그리고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향후 몇 년간 계속될 수 있다면 실적 장세가 도래했을 때에는 주도 섹터 혹은 주도 업종, 주도주로 나서기에 충분한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HD 현대중공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그 어떤 것도 끝은 있는 법입니다. 테마주 장세가 끝이 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적 장세가 도래하는 것이고, 실적 장세가 도래했을 때에는 실적이 가장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는, 실적 증가율이 가장 폭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업종, 그런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현대중공업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테마 장세에서 다시 실적 장세로 돌아오게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관심과 어마어마한 수급이 쏠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자, 오늘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올려주신 글인데, 현대중공업의 실적을 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현대중공업의 실적 올려주셨고, 저는 어닝 서프라이즈 시작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과거에 써드렸던 글들을 참고를 하시라고 좀 올려드렸는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보시면, 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이슈죠. 미국은 실적을 일부러 낮게 잡지만 한국은 실적을 높게 잡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애널리스트들이 해당 기업 혹은 기업들의 실적을 좀 낮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컨센서스를 워낙 높게 잡아요. 애널리스트들이 기업들의 실적을 워낙 높게 잡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적으로 낼 수 있다면 실적 장세가 도래했을 때 사실 주도 업종으로 나아가기에는 충분한 그런 매력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올해 4분기 및 내년도 언제나 그랬듯 여기저기서 어닝 쇼크가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다 텔레그램방에 분석해드린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11월 11일에 분석해드린 글이고요. 테마와 무관하게 실적이 급속도로 올라오는 산업 및 기업의 경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로 조선업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것이고, 자, 11월 15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실적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시기가 향후 최소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슈퍼사이클까지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에 긴 시간 동안의 호황기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반도체가 치고 나가는 가운데 배터리가 지지부진하자 조선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몇 주도주들이 상승 추세를 만들 경우 주도 업종의 전환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 유의미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러한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11월 2일 날도 분석해드렸죠. 조선업종의 실적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올려잡기로 인해 어닝 쇼크가 익숙한 한국 증시에서 연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요. 자, 1월 4일에 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대한민국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또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하는 전망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를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들 입장에서 충분한 물량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테마주 장세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길게 보면 대한민국 증시 여건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테마주 장세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끝이 있는 것이고, 그 끝에는 실적 장세가 도래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투자자라면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핵심 섹터들, 핵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요. 지금이야 테마 장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위주의 투자를 지속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는 실적 장세가 갔을 때에는 반도체에 더불어서 반도체와 함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기업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조선업과 관련된 조선업에 대한 핵심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 등으로 유동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테마주 장세 이후엔 10중 8구 실적 장세가 도래합니다. 최근 기대감으로 올랐던 기업들의 주가가 무너지는 와중에 실적이 크게 증가할 기업들의 주가는 견조하죠. 실적 장세가 시작될 때 어디가 주도 섹터가 될지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저는 조선업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는 꾸준히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전부터 조선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분석해드리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최근 3일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조선업에 대한 분석해드렸고 오늘도 조선업에 대한 분석이에요. 실적이 그만큼 안 좋을 리가 안 좋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조선 섹터들, 한국의 조선 업종은 2027년까지 수주를 다 받아놨어요.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수주가 꽉 차 있다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2021년도에 수주를 받은 물량들이 인도가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실적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시기로 저는 돌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테마 장세에 가려졌던 이런 실적들, 폭발적인 성장성이 저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가총액이라던가 혹은 실적에 따른 그런 주가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3일 전에 분석해드렸죠.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11만 5,200원대에서 분석해드렸죠. 자, 실적 장세에 대비합니다. 향후 10년간 폭발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기업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섹터 이렇게 말씀드렸고 11만 5,200원에서 말씀드렸고요. 현재 주가는 3일 전에 대비해서 11만 4,600원으로 꽤나 올랐죠. 약 한 10%? 한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3일 만에 이렇게 오른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린 기업이 바로 HS 엔진. HS 엔진도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틀 전에 좀 분석해드린 내용이고요. 조선 슈퍼사이클 시작, 인원부터 주목하세요. 실적 폭발 확실시. 저는 HS 엔진 같은 경우도 실적 장세가 도래할 경우에는 폭발적인 실적 성장으로 인해서 관심을 꽤나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틀 전에 9,900원에서 이제 9,900원대 말씀드렸고요. 현재 주가는 이틀 만에 1,300원으로 대략 한 4% 정도의 그런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그런 현대중공업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테마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때 과연 어떤 섹터가 어떤 기업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를 투자자로서는 반드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과 전혀 모르고 있는 투자자들은 향후 계좌의 성과 혹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폭의 커다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 두시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가운데에는 이제 조선 섹터를 빼놓을 수는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주도 섹터에 좀 힘을 실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성과는 굉장히 좋아요.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도 이제 1일 전, 어제도 말씀드렸던 크라우드웍스, 이거는 제가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고 있죠.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고 있고, 역시나 매수한 이후에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굉장히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두산테스나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수하자마자 꽤나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요. 기가베스도 마찬가지예요. 기가베스도 매수하자마자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해주면서 꽤나 좋은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좌나 신고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 멤버분들도 꽤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계시고, 그리고 수익도 꽤나 잘 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겨우 24,000원이에요. 필승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제가 매수 매도하는 내역들을 전부 다 말씀드리고요. 실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좋은마음 기쁨다하게 멤버에 가입하시면 텔레그램 분석방과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말씀드리고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특히 핵심에만 주목하는 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매일같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댓글 링크에 남겨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멤버십 가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아이디 옆에 가입 버튼 누르셔서 이제 멤버십 가입하셔도 됩니다. 또한 댓글에 제가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하고 있어요. 텔레그램 무료방에 입장하실 분들도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